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천안 대표 축제 흥타령 춤축제가 오는 25일 개막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참여하는 축제로 열린다고 하는데요. 장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춤꾼과 세계 각국 무용단이 모여 천안을 흥으로 넘쳐나게 합니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는 전국 대표 춤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정부로부터 6년 연속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 공연 등이 마련됩니다.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해서 저희가 개막식 때 저희 천안 시립 무용단하고 풍물단하고 같이 그 개막식 때도 그런 축하 공연, 테마 공연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뮤지컬 유관순 그 공연을 야외 공연으로 또 저희가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책과도 좀 맞는 전국 130여 개 팀 2,400여 명이 4개 부문으로 나눠 춤 실력을 겨루게 되고 19개 나라 20개 무용단은 국제 춤대회를 펼칩니다. 27일 거리 댄스 퍼레이드에서는 국내외 38개 팀 2,000여 명이 터미널 앞 550m 구간을 대형 무대로 바꿔놓게 됩니다. 한미 청소년, 한중 또 청소년들이 같이 해서 또 참가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춤대회에 참가하는 팀들이 거리 댄스 퍼레이드에 참가하기는 하지만 저희는 또 다양한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까지 축제 개막 직전 서울에서만 열리던 쇼케이스 공연은 인근 아산과 대구로까지 범위를 넓혀 개최합니다. 축제장을 찾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복지관을 비롯해 성환과 병천 장터에서도 공연을 열고 장애인 전용 관람석을 비롯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 서비스를 시행해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죠.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운동법을 알려주는 장애인 체력인증센터가 아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운동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잘못된 운동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적은 장애인의 경우 더 많은 운동이 필요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일반 헬스장은 그림의 떡입니다. 일반 헬스장에서 자유롭게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유연성이 부족한지 근지구력이 부족한지 모르고 운동을 하게 되면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가운데 아산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 장애인 체력인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4번째, 도단위 자치단체 중에선 처음입니다. 센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체력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키와 몸무게, 인바디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로 맞춤형 운동법을 추천해줍니다.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네. 어떤 점이 좋으신 것 같아요? 기계적 운동하는 것도 그쪽에 알려주는 거고. 휠체어를 타고도 대부분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직접 센터를 찾아오기 어려운 특수학교나 복지관 등은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서비스도 진행합니다. 가서 모셔올 수 있도록 저희가 특장버스 2대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 전용으로 승합차가 있어서 오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시설이라든가 거주장애인 시설에 저희가 찾아가서 측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장애인들이 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했고 광복절 정부 경축식이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면서 기념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기념관까지 가는 교통이 불편해 전철을 연결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추진해오던 선로 연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타 지역에서 독립기념관으로 가려면 천안 터미널이나 기차역에서 내려 시내버스를 타고 20-30분을 더 가야 합니다. 목천 IC 바로 앞이 기념관이지만 대중교통으로는 한참을 둘러가야 합니다. 방문객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최근 통계에서 외국인 방문객은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는 2014년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대통령 공약으로도 거론됐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의 현재 기준은 학생과 직장인과 일반 관광객과 다르고 또 평일과 주말이 다릅니다. 이런 다른 부분을 독립기념관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좀 다르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올해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전철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일본의 경제 규제와 맞물려 경제성보다는 교육 차원에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는 독립기념관까지 2개 역을 신설하는데 약 4,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축으로 해서 이제 청수역이 하나 생길 테고 그리고 이제 독립기념관역이 생길 건데요. 이거는 저희 생각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했었을 때 거기에 청수역과 독립기념관역을 2개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을 했었습니다. 한편 윤일기 의원은 전철 연장 등 교통망을 확보할 수 있는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고 최근에는 천안 한 여고생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전철 연장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고생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앞서 우리 독립의 역사를 아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하철을 타고 독립기념관에 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루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산에선 수영 종목에만 13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우리나라 여자 수영 간판인 임다솔 선수를 앞세워 금메달 4개와 동메달 2개 등 메달 6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훈련 현장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여자 수영의 간판 임다솔 선수가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한 달 뒤 있을 전국체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세계대회 이후 떨어진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선수권 끝나고 쉬었기 때문에 컨디션은 많이 깔아앉은 상태인데 이제 그걸 끌어올리려고 페이스 조절이나 재활, 아픈 데 있어가지고 재활 중점으로 하고 있고 지난 5월과 6월 배영 종목에서 잇따라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는 등 한국 수영의 기대주인 임다솔. 이번 대회에선 주 종목인 배영 100m와 200m, 단체전 등 최소 4종목에서 5종목까지 출전할 예정입니다. 매년 뛰어왔던 거라 그렇게 부담되진 않아요. 이제 목표는 기록보다는 그냥 메달 따는 걸로 목표를 두고 있어요. 아산에선 이번 전국체전에 아산시청 수영부 8명과 고등부 5명 등 모두 13명이 충남 대표로 나섭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임다솔 선수와 나란히 2관왕을 차지한 이주호 선수는 현재 진천 태릉 선수촌에서 당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두 선수를 주축으로 금메달 4개와 동메달 2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대표로 출전하는 관계로 아산시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한 달 남았지만은 열심히 훈련해서 꼭 목표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전해줄 금빛 승전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 번영로에 있는 한 아파트 주민들이 10년 넘게 차량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 왔는데요. 오랜 민원 끝에 이제서야 방음벽이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8차선 번영로를 사이에 두고 백석공단과 마주하고 있는 천안 한 아파트. 아파트는 도로와 1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공단 입주업체들이 늘어나고 통행 차량이 많아지면서 소음과 분진 피해는 갈수록 커졌습니다. 첫 민원이 제기된 것은 2006년, 14년째입니다. 문을 못 열어놓고 에어컨을 그냥 계속 켜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고 테레비 소리도 크게 못 틀어가, 적게 틀으면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너무 크게 틀어가지고 이게 청각도. 소음도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고 특히 밤 시간에는
공단으로 오가는 대형 차량으로 인해 기준치를 훨씬 넘어섭니다. 오는 11월 운동장 사거리 고가차도가 개통되면 소음은 더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소음을 몰고 아파트 앞베란다 쪽으로 정면이 오게 되는 거죠. 고가차도에서 내려와서 그 소음을 몰고는 저희 브라운스톤이 소음 면에서는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방음벽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천안시는 예산 부족을, 고가차도 공사를 맡고 있는 LH공사는 소음 피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설치를 미뤄왔고 최근에서야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예산 약 17억 원을 천안시와 LH가 50%씩 부담해 내년 12월까지 250m 구간에 높이 10m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원인이 누구였다고 밝히기에는 지금부터 약 2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하려면 그 원인은 둘째치고라도 원인자가 누군지는 둘째치더라도 양 기관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합니다. 이번 합의는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4일 천안시와 LH가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티브루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오는 2021년이면 세종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가 한층 좋아질 예정입니다. 현재 있는 낡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주차타워를 철거하고 보다 넓은 주차장으로 다시 짓는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4년 건립된 세종 전통시장 주차타워입니다. 철골과 철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녹물이 발생해 차량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과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용하는 데 제한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주차타워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됩니다. 중소기업 벤처부가 주관하는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6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여기에 시비 65억 원을 더해 155명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세종시는 당초 100명 규모로 추진 계획이었지만 전통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보다 큰 규모로 재건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종 전통시장의 주차타워 재건축이 마무리가 되면 시장 인근의 3개의 주차장에 총 380개의 주차 면수를 확보함으로써 시장 인근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세종 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사업은 내년 6월 공사에 들어가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복지재단이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돕기 위한 파랑새 기금을 이달부터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그동안 정부의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시 복지재단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을 돕기 위한 파랑새 기금을 운영합니다. 파랑새 기금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가정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생계비가 최대 100만 원, 의료와 주거비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존 긴급지원제도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75% 이하가 대상인 반면 파랑새 기금은 100% 이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복지부에 있는 긴급복지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공동모금에 있는 그런 긴급복지 제도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대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상들한테 저희가 이 파랑새 기금을 지원을 함으로써 어떤 그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하고자. 또한 긴급구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정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나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긴급지원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며 기준에 적합할 경우 5일 이내 지원이 결정됩니다.
세종시 복지재단은 파랑색 이금에 올해부터 매년 2억 5천만 원씩 2022년까지 1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친환경 제품 인증 기업을 늘리기 위한 설명회가 세종시에서 열렸는데요. 세종 친환경 생활지원센터는 환경표지 인증을 지원해 관내 녹색 제품 구매율도 늘릴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세종시 녹색 제품 구매 비율입니다. 녹색 제품 구매액은 84억 원 정도로 전체 금액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역시 29%로 정부 합동평가 목표인 41%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친환경 제품 구매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에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업체 수가 적은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 관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업체는 17개에 불과하고 제품도 265개 정도뿐입니다. 인증 현황이 적기 때문에 계약부서나 이런 데서도 이제 물품을 구매할 때 상당히 좀 난해함을 갖고는 있어요. 이에 따라 세종 친환경 생활지원센터가 환경표지 인증 기업을 늘리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환경표지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국가 공인 인증 제도입니다. 인증 기준부터 대상과 절차까지 그동안 잘 몰라 신청하기가 어려웠던 기업들에게 하나하나 세세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무제품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하려면은 환경인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한번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한번 보러 오죠.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나라 장터에서 공공구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 친환경 기업이라는 인식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공공구매 우선순위가 돼서 무조건 인증받은 제품 먼저 구입하게 이제 돼 있어서 기업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친환경 기업 또는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서 세종 친환경 생활지원센터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업들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자녀와 갈등을 겪어본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세종시 학부모들의 74%가 이 문제로 가끔 혹은 자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스마트폰과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 현주소는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 참교육 학부모회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803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해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자녀가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는 스마트폰이 74.2%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고 미디어를 처음 접한 시기는 영유아기와 초등학교 때가 합계 96.3%로 매우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사용 현황입니다. 초등학생은 절반이 조금 넘는 55.3%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고 중고등학생은 10명 중 9명 이상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때 처음 가진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 시간입니다. 학년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1시간에서 2시간 이내가 37%로 가장 많았고 3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답한 경우도 12%를 넘었습니다. 사용 시간은 학년이 위로 올라갈수록 많았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사용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로 자녀와 가끔 혹은 자주 갈등을 겪는다고 답한 학부모가 10명 중 7명이 넘었습니다. 또 갈등 횟수 역시 일주일에 한 차례가 46.6%, 두세 차례가 36.2%, 거의 매일이 10.3%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사용 중독이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지만
현재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방교육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물로 대체를 해서 아이들이 영상물을 보면서 인터넷 예방 교육을 받는 그런 실태도 많고요. 실제로 강사가 가서 교육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학교가 그렇게 혜택을 못 받고 인터넷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사실 많습니다. 아울러 세종교육청에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현재 세종시의회에선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돼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전이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 설계 공모를 통해 누아 건축사무소의 어울터를 최종 단성작으로 선정했습니다. 당선작 어울터는 평면 배치 계획이 치밀하고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입체적 공간 구성 등이 잘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종시는 당선작을 토대로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2년 17,000여 명이었던 노인 인구는 2016년 2만 4천여 명을 돌파했고 올해 7월 기준 3만 790명을 기록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은 면지역이 26.7%, 읍지역이 15%고 동지역은 4.8%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고령 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3개년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2월 인증을 목표로 오는 11월 세계보건기구에 고령 친화 도시 가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